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소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금리 인상 종료에 대한 연준 이사 발언 등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며 상승은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고요. 3대 지수 강보합권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현재 11시 49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 코스피는 0.00%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혼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521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하면서 819.69포인트 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에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만 개장 직후의 모습은 반전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만 계속해서 우리 증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보합권 내에서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갤럭시아 SM이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STO 증권형 토큰 발행 테마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과 함께해서 우리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NFT 테마도 강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인공지능 AI 쪽도 강합니다. 자, 저희 방송 계속해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전문가님 종목, 시황 분석까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도 보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사오니 이 점도 유의해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함께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급등주 대박쇼 시작합니다. 네, 저희 급등주 대박쇼 히든 전략 고수익쇼 보여주실 분이죠. 서울경제TV 임상현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오전장부터 살펴보면요. 계속해서 예. 코스피, 코스닥 큰 상승도 큰 하락도 하지 않은 좀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장 시황 리뷰와 오후장 전략까지 어떻게 세워나갈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오전장은 전체적으로 또 오늘은 외국인의 포지션을 보면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상방향은 확실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지만은 지금은 이제 종목별 지수는 갇히고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가 다시 한번 본격적인 레벨업이 좀 되기 위해서는 하나는 시간 이격이 많이 축소가 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변곡점 자리가 어디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제 며칠 전부터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월말 월초가 변경이기 때문에 11일 말 12초 여기서 반등의 또 서막이 이제 펼쳐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코스피 차트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역회된 숄더 형태가 지금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가 이제 넥라인점에 좀 해당이 되죠. 이거를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는 그런 이격이 충분히 갖춰진 상태에서 방향성이 위냐 아래냐인데 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의 또 행보가 지금 현재 6일, 7일째 계속이 되고 있는데 보통 최대로 길어지면 한 2주 정도가 현재 행보가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1월 말, 12월 초, 그러니까 이번 주에서 다음 주로 넘어가는 가운데 2차 상승의 어떤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민감주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 경기 민감주는 현재 경기가 이제 반등과 함께 같이 이제 경기 지표와 동행하고 있는 반도체, 그다음에 4차 산업의 약간 고성장 산업인 로봇, 인공지능 이쪽 어떤 섹터의 테마가
현재 시장을 이제 주도하리라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급적으로 특별한 부분은 없지만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고요. 상방은 확실시해 보이지만 그래도 종목별 수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상현 전문가님과 오전장을 이끈 핫한 종목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상한가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H&B 디자인 50억 원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3자 배정 대상자는 최대 주주의 최대 출자자인 AZ에셋 글로벌이고요. 장중 가격 제한폭까지 진입하면서 폭등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서울옥션, 지금 K옥션 등 오늘 토큰 증권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SM은 머니트리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 주주고요. 장중 상한가까지 올랐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살펴보시죠. 갤럭시아 머니트리 효성 계열의 전자결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금융기업 VMIC와 STO 사업에 대한 협력을 체결한다는 소식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오전장을 주도한 핫 종목 3 찾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임상현 전문가님의 베스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네. 예. 어떤 이유로 예. 찾아왔을까요? 이제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이제 며칠 전에 현재 특징주로서 언급을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는 오늘 STO 관련된 증권용 토큰 관련된 이슈로 좀 떠주고 있는데, 최근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트렌드가 지속이 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이제 메타버스 어떤 바람이 불면서 이제 메타버스 쪽하고 이런 그 증권용 토큰 또 그다음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NFT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상화폐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화폐의 단위고, 그다음 NFT는 현재 자산 단위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가상 자산. 근데 요거를 현실적으로 이제 증권에서 흡수를 하면서 증권에서도 현재 제도권에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STO 쪽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상화폐가 이제 증권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투자의 대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쪽에 대한 기술력들을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아무래도 이쪽 전자결제 사업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 STO도 같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상화폐 이제 거래소, 현재 NFT 거래소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 갤럭시아를 현재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전자결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또 기술력도 많이 앞서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장주를 약간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1월 첫날 이렇게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제가 이 한 달 주기를 잘 보라고 말씀드린 것은 11월 첫날에 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11월 마지막 또는 현재 12월 초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급등이 좀 일어날 수가 있는데,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이런 현재 이제 분할 현재 어떻게 보면 20일 주기 사이클, 그러니까 4주 단위이기 때문에 좀 더 한 달이 되기 한 2, 3일 전이 되겠죠. 그래서 20일 주기 사이클이 완벽하게 좀 입증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조정 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단알 같은 종목군도 순환매 차원에서 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체적으로 현재 블록체인을 좀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갤럭시와 머니트리 살펴봤습니다. 증권형 토큰 관련주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비트코인 쪽과도 함께 올라갑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죠.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갤럭시와 머니트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주셨고요. 조정 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현재 23% 상승하면서 8,070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임상현 전문가님이 눈여겨본 오후장 인기주 심층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급등주 대박쇼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방송 중에 임상현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들어오셔야 히든 종목까지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인기주 시간입니다. 그야말로 오후장을 주도할 종목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지금 좀 더 눈여겨보고 계신 오후장 인기주 어떤 종목일까요? 예, 먼저 이제 클라우드웍스입니다. 예. 계속해서 살펴볼까요? 예.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네, 신규 상장 이후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고 충분하게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된 종목인데 클라우드웍스를 현재 우리가 주목한 부분들은 이것 관련해서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바로 그 대량의 데이터 학습을 좀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해야 되는데 데이터 제공을 하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네이버 찾아봐라. 인공지능한테 그렇게 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인공지능에 특화된 어떤 그 데이터를 인공 데이터, 가공 데이터를 현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라벨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벨링을 누가 하느냐, 인간이 이걸 전부 다 수작업으로 좀 하는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52만 명의 데이터 라벨링 인력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클라우드웍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데이터 모델부터 여러 가지 또 버티컬 플랫폼 전략을 완벽하게 이제 구축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어떤 산업들이 인공지능 개발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후방 산업들이 이제 떠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클라우드웍스를 바라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차트 부분들이 이제 84,000원 정도가 이제 그 고점이었다가 현재 굉장히 많이 빠졌고 기간 조정이 충분히 좀 됐던 그런 부분의 요인인데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지금은 거의 60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석 달 가까이 현재 조정을 보이면서 오늘 모처럼 급등을 해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가격대는 좀 아니고요. 만약에 오후장 조정이 있으면은 한번 접근하시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네,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종목 크라우드웍스입니다. 인공지능 AI 학습 데이터 플랫폼 전문 크라우드웍스는 북유럽 최대 스타트업 컨퍼런스 슬러시 2023에 참가한다라고 오늘 전했는데요. 차트 분석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이 접근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링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들어봐야죠.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두 번째는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요? 네, 어떤 움직임 보일까요? 예, 이제 솔트룩스는 이제 삼성하고 좀 약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솔트룩스는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어떤 그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마음 AI, 솔트룩스 등 몇 가지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를 포함해서 근데 여기가 이제 보통 이제 대기업하고 연관된 기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솔트룩스가 삼성하고 연관된 부분들은 삼성전자가 북미 지역에서 사용하는 그 사물 인터넷 기반의 에이스 상담 또는 그다음에 가격 예측 엔터프라이즈 AI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빅스비를 개발했을 때도 참여했던 경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AI폰을 출시를 좀 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솔트룩스가 좀 참가할 수도 있다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또 솔트룩스가 자체 개발 언어 모델이 루시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커스터마이징해서 삼성에 납품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사타진도 좀 했었고요. 지금은 POC라고 해서 기술 검증 계약을 약간 조율 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도든 간에 이제 참여가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트룩스를 약간 주목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솔트룩스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자, 이런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솔트룩스 이제 장기 차트로 보면은 저점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랜 동안 조정을 약간 보여줬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이중바닥 현재에서 이번에 올라오면은 세 번째 돌파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탄생파동 21주기 이제 탄생파동이 좀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21주기 탄생파동 보이고 일주일 행보를 하고 오늘 드디어 윗꼬리를 달고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들은 뭐냐면은 현재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이 다시 한번 현재 연초 주도 섹터로 부상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현재 1년 전에는 해외 GDP 어떤 혁신들이 불어서 어떤 바람이 불었다면은 내년에는 삼성발 현재 AI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쪽 이런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부분들이 약간 커질 수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아래 노란톡에서도 며칠 전부터 이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줄 수 있다 하면서 관련주 4개, 핵심 어떤 4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에 꼭 오시면은 솔트룩스 외에 다른 종목군도 분명하게 이런 주도주를 고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오후장 인기주 두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입니다. 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기관 3거래를 연속해서 담고 있습니다. 업계는 내년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섹터가 연말 연초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솔트룩스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계속해서 언급해 주고 계셨으니까요. 지금 이 정보 지금이라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 임상현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한 오전장 핫 상한가 종목과 오후장 인기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숨 고른 뒤에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박 종목과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립니다. 급등주 대박쇼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 임상현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본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립니다. 이슈와 함께 놓쳐서는 안 될 세 개의 매달 종목까지 공개가 되니까요. 저희 급등주 대박쇼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상현 전문가님의 매달 종목 자세한 전략과 대응 방법은 노란톡방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그럼 임상현 전문가님의 오늘의 이슈
포커스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최첨단 HBM 패키징입니다. 반도체의 미세화 공정의 한계로 인해서 점차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또 최첨단 패키징 시장이 오는 2027년까지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이슈 포커스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주셨을까요? 예, 자 오늘 이제 패키징 과정에 대해서 현재 저는 두 번에 거쳐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은 컨벤셔널 이제 패키징, 두 번째 부분들은 어드밴스 패키징 이런 부분인데 이걸 조합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상에 나와 있던 것대로 현재 컨벤셔널 패키징, 플립칩 패키징이라고 하죠. 플립칩은 칩을 칩 윗면에 이제 전자 배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이제 플립칩 방식으로 한다 보니까 플립칩 방식은 바로 기판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두껍습니다. 보시다시피. 근데 현재 어드밴스 패키징 부분들은 그게 아니라 뒤집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전체적으로 웨이퍼 기판 아래다가 별도의 인쇄를 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간단한 그다음 경박, 단소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드밴스 패키지가 현재 새롭게 부상이 좀 되고 있다. 웨이퍼 레벨 단계, 웨이퍼 자체로 칩을 만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자, 오늘은 TSMC가 애플의 어떤 그 칩을 대규모로 수주할 수 있었던 비결, 요거는 코어스라는 어떤 그 현재 공정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코어스라는 것은 밑에 어떻게 보면은 칩 전용 기판,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죠. 그를 사이에 연결하기 전에 그 인터포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약간 현재 스트레이트하고 개념이 비슷한데 인터포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메모리 칩, 그다음에 비메모리 칩 이곳이 이제 수평으로 깔려 있고 이걸 회로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 인터포저를 활용해서 전체 칩을 하나로 통일했다. 다시 말해서 칩온 웨이퍼 원 서브스테이트. 서브스테이트 위에 A4 위에 칩이 이런 그런 부분으로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가지고 삼성 현재 애플의 어떤 스마트 칩을 전체 단독 수주에 성공을 했던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가 약간 패배를 했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첨단 기술에 좀 해당이 되는 건데 여기서 그 자세한 그림을 보시면은 이런 부분입니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실리콘 기판 위에 인터포저, 그러니까 인터포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인터포저가 여러 가지 이제 현재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그런 회로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HBM, 다시 말해서 메모리 쪽이죠. DDR5를 수직으로 쌓아 올려서 현재 TSV 구멍을 뚫어서 하나로 연결하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식의 부분들을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되는데 이걸 실제 크기로 보면 이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것은 약간 우리가 보기 좋게 했던 거고 실제 크기는 D램 현재 칩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아래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HBM을 만드는 부분들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첨단 작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은 현재 이 칩을 연결할 때는 숄더블 형식으로 볼 형태로 어떤 회로를 연결한다겠죠. 볼 형태의 회로가
점점 적어지는 어떤 구조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제 트렌드가 앞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트렌드는 현재 숄더볼이 점점 계속해서 적어지다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칩과 칩 사이에 숄더볼로 이렇게 연결하는 구슬로 쉽게 말하는 구슬이죠. 구슬로 영접하는 부분들이 대세인데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럴 필요 없이 두 개의 칩을 아예 이렇게 정확하게 딱 밀착해 서도 회로가 연결이 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떻게 보면 안나사, 순나사 이렇게 결합하듯이 홈을 이제 파가지고 그대로 칩이 두 개를 더 얇게 해서 이걸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술이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다음 장 보시면은 홈처럼 생긴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칩을 그대로 맞받치면은 회로가 연결되게끔 하는 것들이 하이브리드 본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술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인텔에서 좀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현재 서브스트레이트 옆에 어떻게 보면 인터포즈가 있어야 인터포즈가 모든 것을 연결했는데 그런 거 없이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고 인터포즈 합성해서 여기 보시면 EMIB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로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깊이 파가지고 연결하고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경박 단소한 흐름이 진행이 된다. 이게 EMIB 부분이 기술이다. 그래서 칩과 칩을 연결할 때 현재 구멍을 뚫지 않고도 이렇게 인터포즈 없이도 연결하는 기술이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은 플렉시블 패키징 방식까지 미래 기술은 계속해서 진화를 좀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칩의 방향 이런 부분의 큰 트렌드에서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SoC 칩과 SiP 칩으로 나눈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SoC는 현재 어떻게 보면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현재 그 칩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이제 단일 칩, 그러니까 칩 위에 모든 것이 하나로 또 통일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SiP라는 칩은 하나의 이제 그 시스템적으로 하나의 단독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활동이 되지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의 칩으로 구성된 것이 이제 SiP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장 보시다시피 현재 SI 칩, SON 칩은 현재 그 부분들은 하나의 단위로 전체적으로 하나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SiP 칩은 개별적으로 단독적으로 된 부분들이 연결되는 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의 웨이퍼에서 제작한 것이 현재 SoC 칩이고 SiP 칩은 각기 개별적으로 만든 것이 하나로 이제 구성이 되게 하는 건데 앞으로 대세가 이런 칩을 어떻게 레이아웃 할 것인가 하는 쪽으로 발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대표적으로 현재 SoC 칩은 현재 인텔이나 애플 칩 안에 들어갔던 그 칩, 저 칩 안에 전체적으로 CPU 기능, GPU 기능, D램 기능 이런 것들을 하나의 칩 형태로 구현을 한 것이 보통 SoC 칩, 단일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걸 하나의 칩, M1 칩이라는 것을 그대로 단일 칩인데 이걸 나누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GPU, 그다음에 CPU 이 모든 것을 하나의 기판 위에서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되는데 이게 아무래도 효율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을 것 같지만은 공정의 어떤 낭비
이쪽은 첨단 공정이고 이쪽은 뭐 첨단 공정이 아니게 되면은 이런 낭비라든가 또 그 수율이 안 나왔을 때 전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 SIP 그러니까 패키징 방식으로 칩을 만드는 것이 대세가 되고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쓰이고 이걸 하나의 몰디를 씌우게 되면 하나의 칩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좀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죠. 칩으로 연결이 되고 칩과 칩 사이는 현재 전체적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식이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SoC 칩과 SiP 칩,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능으로 통합하는 칩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HBM과 함께 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의 흐름들은 현재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는 파운드 외주 생산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주도권이 어디로 가져갔냐면은 파운드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로직 반도체 중심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의 이 주도권을 현재 뺏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하느냐. 삼성의 전략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죠. 삼성의 전략들은 삼성 차세대 반도체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로직 반도체 GPU 방식이죠. 옆에다가 HBM을 쌓고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하나에 만드는 건데 삼성에서는 파운드리를 다 할 수가 있죠. 파운드리도 할 수가 있고 HBM, 그러니까 DRAM을 직접 생산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HBM을 다 단독 생산하기 때문에 파운드리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GPU도 마찬가지죠. 다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이 메모리 칩 또는 현재 파운드리 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메모리 칩 중심으로 다시 한번 반전 카드가 나와줄 수가 있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면은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삼성에서는 어떤 전략을 하게 되냐면은 CPU하고 GPU가 있는데 병렬 처리를 하다 보니까 CPU 자리를 GPU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PU의 대장 역할을 뺏으려면 어떻게 되냐? GPU의 기능을 메모리가 가져가면 된다. 다시 말해서 메모리 안에다가 GPU의 대부분의 기능을 탑재를 하게 되면은 그게 HBM, PRM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PU 기능을 왜냐하면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면 더 불편하니까 차라리 데이터 안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삼성이 이제 주도한 방식이 HBM, PRM의 이제 PIM 방식인데 이렇게 이제 진보가 되면은 메모리가 거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CPU가 주도권을 갖다가 GPU가 갖다가 메모리 중심으로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항시 영원한 2등이고 파운드리가 중심이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관련된 종목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슈 포커스로 빠르게 바뀌는 반도체 기술 트렌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이슈 포커스로 미래 포트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노란 톡방에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만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임상현 전문가님의 종목들 명예의 전당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면 살펴보셨죠? 지금 정말 수익률이 크게 잘 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21일 추천 종목 레이크 머티리얼즈 노란 톡방에서 정말 많은 분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었는데요. 어떤 전략이었고 얼마나 상승했는지 리뷰 부탁드립니다. 예, 레이크 메탈루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소재 쪽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원래 이제 레이크 메탈루지가 하고 있는 것은 희귀금속, TME, 트릴 메틸 아민을 이제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게 태양광이나 디스플레이, 반도체 쪽에 전구체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특별하게 이 물질 외에도 보통 그 미세 공정으로 갔을 때는 현재 이 전류 누설이 되기 때문에 요거를 막기 위해서 절연율이 좋은 물질이 하이케임 물질로 이제 대체된다는 트렌드 뭐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부상이 됐는데 이 물질도 생산을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그것 때문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현재 올랐는데 쌍바닥 패턴에서 제가 이때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하고 현재 이야기를 DNF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쌍바닥 패턴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줬고 오늘은 약간 숨구르기 나와줬는데 숨구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본상승으로 나타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미세 공정, 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새롭게 어떤 수요가 창출한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잘 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금 외국인 4거래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7거래를 내내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솔라용, 전자재료 및 석유화학 분야에 사용되는 최적화된 화학 소재 기업입니다. 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알려주신 부분들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라면 다 아셨을 테니까요. 지금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통해서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달 종목 지금 먼저 동메달부터 만나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일까요? 예, 동메달 종목은 시그네틱스입니다. 네네. 예. 어떤 걸로 가지고 와주셨을까요? 예, 시그네틱스의 어떤 흐름들을 잠깐 보시기 전에 현재 앞 시간에 좀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후경정 패키징 밸류체인을 한번 다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후공정 패키징 업체를 나타낸 건데 하나마이크론, SFE 반도체, 넵페스, 시그네틱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패키징도 하면서 이제 테스팅을 좀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좀 또 있고요. 그런 부분이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그네틱스를 골랐던 이유는 현재 다음 장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계열사 간의 이제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일단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풍그룹의 자회사가 코리아 서키트, 엔트플렉스, 시그네틱스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다 반도체 관련된 시너지 효과를 일단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방점에 좀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패키징에 대한 조립, 시뮬레이션, 패키징 방식, 테스트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수행을 좀 하는 어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은 현재 컨벤셔널 관련 패키징,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방식, 플립칩 방식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리드 프레임 방식. 플립칩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리아 서킷에서 기판을 공급을 하는 부분들도 있죠.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있고 플립칩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첨단 공정이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 현재 비중이 많은 부분들은 플립칩 방식이 여전히 현재 대세로 작용이 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이 패키징의 또 시장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밸류션이 좀 부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후발주지만은 또 시장의 파이를 적게 차지하지만은 성장성이 높다는 것이 가장 큰 방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만드는 어떤 반도체 칩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준다는 개념이죠. 자체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칩하고 재료를 다 구해다가
조립을 해주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드 프레임, PCB 기판, 몰드, 그다음에 와이어선, 뭐 숄더볼 이런 것들을 다 구입에다가 조립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그네틱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시총이 좀 이렇게 고점에서 많이 빠져가지고 가볍습니다. 온바닥까지 왔고요. 또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서서히 다시 한번 올라주고 있고 또 플립칩 방식은 뭐 차량용 반도체에도 쓰이고 다양하게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다시 한번 반도체 회복과 함께 좀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현재 순환매로 아직 급등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오시면은 반도체 이제 뜰만한 미리서 간 뭐 차량용 반도체나 이쪽 관련된 현재 부분 말고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종목군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메달을 받은 오늘의 첫 번째 대박 종목 시그네틱스입니다. 반도체 전문 업체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리드 프레임, 센서, 파워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뜨는 종목인 만큼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핸드폰 가져다 대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달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은메달 종목도 기대가 큽니다. 은메달 종목은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될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하나마이크론입니다. 하나마이크론이요. 네네. 예. 자, 하나마이크론을 골랐던 것은 시장 지배력의 1위 기업이고 또 많이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SFA 반도체 함께 패키징을 전문으로 한다. 패키징도 하고 테스트도 다 하는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큰 장점은 하나마이크론은 또 계열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에 하나머티리얼즈가 좀 있죠. 그래서 반도체 수직 계열을 좀 했었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패키징 방식, 그 다음에 비엔남 다시 말해서 이제 베트남의 공장을 최근에 증설을 좀 했죠. 그래서 SK 하이닉스 양의 이제 패키징 부분들이 추가 수주를 받으면서 추가 성장 동력이 함께 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은 원래 삼성전자의 어떤 출신 현재 공정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수주가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가 또 상당히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론의 주요 서비스 내용은 범프부터 웨이퍼 테스트, 그다음에 조립, 파이널 테스트,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면은 모듈 테스트 부분까지 또 해외에서 또 하는 것까지 전체적 일관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경쟁력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재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부분들이 HBM 방식으로 조립 라인을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확대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HBM 방식의 어떤 수주도 가능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계속해서 가파르게 현재 증가가 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또 구공정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침체에서 좀 약간 더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공장 매출 내역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공장을 증설해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고객사를 삼성전자 위주에서 SK하이닉스까지 확대되는 부분들까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증가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영업이익 측면에서 컨벤셔널 패키징 그다음에 부문보다는 현재 어드밴스 패키징이 더 수익률이 좋고
또 테스트 어떤 과정이 더 수익률이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 공정까지 테스트까지 다 포트폴리오 완벽하게 구축하기 때문에 대표로 하나로 꼽은다면 하나마이크론이 되고 2등이 SFA 반도체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이제 통해서 약간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하나 마이크론이 이제 대표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로 보면은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안 좋으면 한번 크게 빠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올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5개월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성장성이 이미 검증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무거운 것은 시총이 1조가 넘어서 약간 무거워지는 부분들인데 꾸준하게 안정적인 우상향이 매력적이고 약간 부담스럽다 하면은 이등주 SFA 반도체 한번 고르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은메달 종목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그리고 테스트도 하는 기업이죠. 믿을 건 실적뿐입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에 하나 마이크론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게 눈에 띄고요. 지난 7일엔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고 끊임없이 월봉상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검증된 부분까지도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순서죠. 그런데 금메달 종목명은 오늘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종목명은 방송 후에 노란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금메달 종목까지도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럼 노란톡방에서 공략을 해주시기로 하는데 그래도 힌트 부탁드릴게요. 네, 힌트는 패스하겠습니다. 힌트 패스하는 거예요? 예, 네, 패스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 부분들은 이 계열사하고 계열사를 통해서 패키징하고 테스트를 같이 현재 통키 도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 어떤 업체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첨단 패키징 기술을 최초로 다른 패키징 업체보다도 더 앞서서 취득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인데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현재 어드밴스 패키지 과정 웨이퍼 단계의 어떤 패키징 방식이죠.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겠죠. 펜인 현재 FI, WLP, 그다음에 펜아웃 현재 WLP인데 펜아웃 WLP 기술을 최초로 양산에 좀 성공하는 양산화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대만의 TSMC 방식이고 또 삼성전자에서 이걸 펜아웃 WLP를 넘어서는 F5 PLP, 판넬 방식, 웨이퍼 방식이 아니라 이걸 판넬 방식으로 펜아웃을 만들었다 해서 F5 PLP인데 이 부분들도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F5 PLP 부분들의 어떤 부분이 지금은 아직 기술적으로 현재 성숙도가 좀 많이 좋아져야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현재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은 다시 말해서 칩 기판하고 칩하고 현재 웨이퍼하고 현재 똑같은 크기가 현재 펜인이고 펜아웃은 이렇게 칩하고 웨이퍼가 약간 그 밑에 어떤 배선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들이 이제 펜아웃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웨이퍼 단계의 어떤 흐름 요거를 양산화하기보다를 더 앞서는 것이 이보다 2배가 큰 지름이 300mm 웨이퍼인데 600mm 웨이퍼에 외를 하게 되면은 거의 원형의 5배를 한 번에 대량 양산, 하나의 양산 체계를 가지고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방식인데 너무 크기 때문에 약간 휘어짐 현상에 대한 기술적 난이라든가 이런 가지 해결을 좀 해야 될 과정이 많은데
앞으로 이것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을 유일하게 이 업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현재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FIWLP, FOWLP, 그러니까 현재 웨퍼 레벨 패키징을 거의 전문으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방식의 현재 삼성전자의 방식이 점점 더 시장의 지배력을 좀 더 확대를 좀 해가고 있는 기술적으로 계속 극복해 가면서 파일을 개선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어떤 그 패킹보다는 확실하게 앞서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근데 마지막으로는 갤럭시 24에 엑시노트에 탑재가 되는데 이 기술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내년에 갤럭시 24가 현재 출시가 되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 아래 노란통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금메달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종목일지 감이 오실까요? 나는 그냥 콕 집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 급등주 대박쇼 오늘 핵심 요약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최첨단 HBM 패키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STO 로봇, 의료, AI 테마, 순환매 전략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와 머니티, 효성그룹 계열의 전자결제 사업 진행하고 있죠. 해당 내용까지도 꼭꼭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역시도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